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검찰 내부 게시판이 난리죠. 근데 언론들은 검란이라고 얘기하지만 검란이 아니고 검찰의 지랄입니다. 그래서 검랄입니다. 이 검랄 사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댓글이 지금 200개가 넘게 추미애 장관 비판하는 글에 댓글이 200개가 달렸다는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 게시판에 200개의 글이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검사가 올린 글에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 너무 과장됐어요. 언론들의 보도가.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글을 200명 쓴 게 아니고 댓글을 200개 달았다고, 댓글이.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검란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저는 지랄이 풍년 검란 사태가 아니고 검랄 사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검랄 사태를 진압해야 됩니다. 예, 지랄은 진압해줘야죠. 예. 검찰 개혁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죠. 검찰개혁 누가 주문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우리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고요. 윤석열 총장 표현대로 추미애 장관은 그냥 우리 국민의 부하로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겼는데 지금 우리의 부하인, 부하 직원인 추미애 장관이 계속 저런 곤란한 지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명령자로서 우리 부하 직원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죠? 아니, 사장이 돼가지고 부하 직원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케어 안 해주면 그게 사장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 옆에 섭시다. 조국 장관 때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없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정권 말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검찰개혁 못해요. 흔들림 없이 추미애 장관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허재현 기자도 옆에 설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부 이제 진보 지식인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식인들, 일부 유명 진보 지식인들, 특히 강준만, 진중권, 홍세화, 최장집 교수 이런 분들,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유명한 진보 지식인들이 하는 논평들이 얼마나 오염된 정보들에 기반해서 팩트 검증 안 된 상태로 현학적인 그 사회 분석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잘못된 분석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팩트로 다 발라드렸죠. 기자는 늘 팩트로 설명드리는 직업이니까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조금 더 오늘은 검증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계속 이런 주장들 하시는데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분석이 다 틀렸어요. 제가 강준만 교수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다 내로남불이고 자기가 다 정리하다가 한심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던데 제가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 강준만 교수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검찰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여러 논란들, 하나라도 내로남불, 하나라도 검찰 길들이기가 있는지 제가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강준만 교수가 하다 말았다고 주장하는, 그걸 제가 정리를 오늘 좀 해봤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드려볼게요. 꼭 이분들은 팩트를 제시 안 해. 그래놓고 주장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정권이 검찰 길들이기 한 거, 그런 거 하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지금 뭐 한동훈 씨 좌천된 거, 뭐 혹시 그거 떠올리신 분들 계세요? 한동훈 씨가요, 이 검사가 무슨 청와대가 찍어내린 어떤 하명 수사 같은 거 안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좌천된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쳤다라는 이유로 보복 좌천된 건가요? 천만의 말씀, 채널A 기자와의 부적절한 대화가 드러났잖아요, 녹취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 사실상 사표 내야 되는데 사표를 안 내니까 국민의 신뢰가 이미 떨어진 검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찰해야죠. 그럼 감찰하는 기간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좌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라인들이라고 하는 검사들 뭐 줄줄이 다 좌천됐다라는 보도 나오는데,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 그럼 계속 그 요직에 계속 냅둘 겁니까? 당연히 좌천시키거나, 아니면 사표 내면 사표 받아야죠. 그거 하라고 우리가 촛불 든 겁니다. 그런 정치 하라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둡니까,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노는 거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여러분, 이 검찰개혁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요, 우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정권 길들이기 검찰 개혁,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개혁 하기 싫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새빨간 거짓말에 조중동이 퍼뜨리는 거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이 거기에 낚이고 있는 겁니다. 낚이고 있는 그 이유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따박따박 정리해 드릴게요. 따박따박. 예. 첫 번째, 조국 사건. 여러분,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분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우리 따박따박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국 사건, 표창장 위조. 예? 이거 어떻게 지금 결론 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재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무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위조 방식이 검찰이 주장한 거랑 하나도 안 맞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저희가 볼 땐 무혐의입니다. 혐의 입증이 안 돼요. 그건 하여튼 결과는 좀 더 지켜보고.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그 조국 가족 펀드, 참 그렇게 나라를 들쑤셔 놓고는 이거 이미 조범동 재판에서 조국 가족 펀드라는 건 실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지 오래거든요. 그나마 도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조국 교수 이제가 그 자녀들 위해서 입학사정관제, 기존에 있었던 제도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대학 보낸 거. 에?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니, 있던 제도 활용했는데 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입학사정관제가 합법적으로 다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공직자의 어떤 그 한 사람으로서 국민, 그죠?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법무장관을 물러나는 계기가 또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책임진 거 아닙니까? 강준만 교수님, 당신은 어떤 식으로까지 책임을 져야 이걸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 아니다라고 구분할 건데요? 예? 두 번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거는 정권이 검찰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요, 어떤 사안이냐면 어떤 비비 같은 것들이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회의를 했는데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를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이 지금 옳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정권이 나서가지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아니에요. 팩트가 그렇다고, 팩트가. 제가 이걸 뭐 모르겠어요. 뭐 청와대가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짜 일벌백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유재수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는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나아가서 뭐 정권이 뭐 비리를 덮으려고 했다는 등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오바죠. 균형을 상실한 논평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윤미향 의원 사건. 그것도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소장을 보면 그렇다고 공소장에. 에? 물론 기소는 됐어요. 뭐 때문에 기소됐냐면 무슨 뭐 개인이 무슨 공금을 착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소된 게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오류들,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을 안 했다든지 서류 미비 뭐 이런 것들 온갖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공소장 내용이 그렇다고요. 공소장 내용이. 강준만 씨는 공소장 내용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중동 기사 말고. 그리고 조선일보 보면 막 기론옥 할머니 돈을 막 윤미향 의원이 횡령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사를 써놨던데, 물론 혐의 자체는 기소의 혐의 자체는 횡령은 맞는데 그 횡령을 해서 그래 윤미향 의원이 착복한 게 있나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치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그 기론옥 할머니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이 있어요. 그걸 갖고 검찰이 횡령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횡령의 내용이에요. 이게 횡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론옥 할머니가 물론 굉장히 연세도 많고 했지만 정말 학생들을 그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김복동 할머니가 하도 장학금을 많이 내니까 본인도 따라서 내셨을 가능성도 농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윤미향 의원이 개인 돈 횡령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그건 진짜 오바입니다. 이건 재판 결과 좀 더 봐야 돼요. 네 번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아이고,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알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나마 딱 하나 논란인 게 그 민주당의 이제 그 보좌관이 왜 그 아들 대신 대령한테 직접 휴가 절차 문의하고 그래. 그런 거 정도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추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무슨 절차를 위반해가지고 억지로 막 휴가를 막 따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레 그 신원식 의원의 그 흑색 선전들만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팩트 검증을. 아이고 참. 그리고 다섯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제출 안 한 거. 국회. 아니, 요것도 제가 이미 저희 시사바리스타에서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재판 전에 어떤 특정인의 공소장을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하는 관행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관행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는 대배회심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수사 검사가 출석해가지고 이제 판사들 앞에서 자기들이 이걸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왜 기소해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면은 배심원단이 모여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따로 열려요.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배회심 재판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열기로 하면 그 즉시 인터넷에 공소장을 바로 띄워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화끈하게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는 건 맞는데,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법부가 공개 여부를 공개한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미국 시스템이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검찰이 함부로 그걸 국회에다가 남의 공소장을 함부로 보여줍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주장 자체가 오염돼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국민이 그거에 의존해서만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건 재판을 통해 살펴봐야죠. 그렇게 사법개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라 사법 정상화인 거예요. 여섯 번째, 라임 펀드 의혹. 이것도, 예? 이 수사도, 아니, 그 청와대 행정관이, 말단 행정관이 연루된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 여러 그 정황을 보면. 라임 그 회사의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이었으니까, 그죠? 청와대 행정관 연루 사건은 맞죠. 근데, 어쩌라고? 그 뭐 청와대가 그 수사를 막았어요? 지금 되레 거꾸로 이 사건 외에 이 라임 그 펀드 이 사기 사건 피해자가 이렇게나 많았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진작에 안 했어?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신 뭐 했던 거야 그때? 오히려 감찰을 지시한 게 추미애 장관입니다. 청와대가 수사 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행정관은요, 검찰 조직으로 따지면 수사관이랑 비슷한 정도의 직급인 거예요.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 무슨 비위에 연루됐으면 그걸 바로 윤석열 총장의 비리로 연결합니까? 언론들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일개 청와대 말단 행정관이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정권의 비리처럼 몰아갑니까? 균형 감각들을 갖추셔야죠. 제가 따박따박 다 지금 반박해 드리고 있어요. 간단간단. 그 다음 7번째, 한명숙 총리 그 재심 요구한 거, 민주당 차원에서. 에? 그것도 한명숙 총리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재심 요구가 왜 나오는 거냐면, 한명숙 총리 그 재판이랑 진행이 될 때 그 증언에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위증이었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니까 엄청난 폭로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한만호 씨랑 한은상 씨 편지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지켜가면서 증인들을 조사해가지고 법정에 세웠는지, 그거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 한명숙 총리가 9억 원의 그 정치자금법 받은 걸로 그저 실형 살았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9억을 받은 게 맞는지,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한명숙 총리 그 동생 계좌에 들어간 1억, 그 1억 정도가 지금 그 물증인데, 그 1억조차도 진짜 빌린 돈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정치자금인지, 그거 다시 판단해가지고 설사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양형을 다시 정해야죠. 9억 받은 것과 1억 받은 게 이게 같습니까? 그런 재심 요구인 겁니다. 한명숙 총리가 무조건 무죄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한명숙 총리 지지자들의 얘기인 거고. 8번째, 박원순 시장 사건. 이건 뭐, 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 이거에 대한 오해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참, 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는요, 여러분,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제3자가 연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피해자 말이 절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급 인사 어느 누구도 고소인 상대로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발언한 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아니 민주당원이 지금 그죠? 100만 가까이 될 텐데 그 몇몇 당원들의 일탈을 갖고 그걸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치환해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김홍걸, 양정숙 의원, 이분들 재산 신고 과정에서 문제돼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 제명시켜버렸잖아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건 균형 있게 평가 안 하는 거죠? 이래도 민주당이 내로남불입니까? 자, 여러분, 그 강준만 씨가 하도 무슨 민주당이 내로남불 검찰 길들이기 자기가 정리하다 말았다는데, 아니 전 이분이 정리 좀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정리해 보아도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더라도 70점 이상은 되는데,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어떤 좀 팩트를 좀 제대로 구분해 가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려도 해야지. 다들 균형 감각들이 없어요. 팩트 검증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를 절대 당연히 옹호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국회 앞에서 했던 1인 시위가 뭐예요? 그거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곤란해할 만한 시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청법 그 개정하는 거, 그 시행령의 그 독소조항, 그거 결국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그 추인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국무회의까지. 사실 추미애 장관 비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제동을 걸었던 게 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연대해 주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거 제동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을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수행 안 하면 검찰개혁이든 경찰개혁이든 우리 사회 민주화든
그거 똑바로 안 하면 당연히 저는 가만 안 있고 폭로하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저는 행동하는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열심히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제 진심을 알 겁니다. 제가 때로는 불편할진 몰라도 제가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 기자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응? 저 문재인 정부 함부로 옹호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강준만 씨나 뭐 진중권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무슨 뭐 진영주의 이런 거 사안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물론 진영주의자 있긴 있어요. 진영 언론 기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도 대충 구분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그럼 그분들의 뭐랄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문제라기보단 단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지하는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예? 저는 그게 그분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영주의자들이 때로는 옳은 소리도 많이 해서 경청해야 되지만, 예?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진영에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끝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더 추가해서 들어가지고 정보의 불균형을 보완하라고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기자들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와 팩트를 보완하시라고, 그래서 균형감을 갖춰가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준만 씨나 이런 지식인들의 강준만, 진중권, 홍세화, 최장집 교수님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진영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해악적인 게 이분들은 사회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어떤 밑바탕이 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보, 팩트들인데 본인들이 수집해온 이 정보들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 왜 이분들이 그 능력이 없는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 보세요. 그런 오류투성이를 가지고 계속 이상한 사회 분석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진영주의자 혹은 진영 언론들의 문제는, 그들의 단점은 다른 정보를 보완하면서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단점을 보완해가면 되지만, 아예 헛소리하는 분들의 문제는 그 유통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헛소리는. 그러니까 강준만, 진중권 이런 분들의 이 오류는 유통되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인 겁니다. 뭐 보완하고 말 것도 할 게 없어요. 아예 내용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진보 진영, 진보 시민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큰 겁니다. 이 진영주의자들보다. 저는 그게 더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검사들 뭐 커밍아웃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국민청원도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많이 동참하세요. 동참하시고 뭐 30만 40만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 절대로 그냥 절대 사표 안 냅니다. 아우팅 시켜야 돼요. 아우팅. 비위 행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이제 그 가졌던 과거에 이제 벌였던 그 비위 행위, 강진구 기자가 폭로를 했죠. 그거 말고도 지금 최재만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인권 침해를 했거나 이런 걸 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때 이제 수사 때 가담했던, 그 당시에 새끼 검사지만 지금은 부장검사예요. 어미준 부장검사. 이 사람이 라인 펀드 사건도 이 사람이 수원지검에서 역시 부장검사로서 이거 수사 책임자였어요. 김보영 씨 직접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어미준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 여전히 현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은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제보하세요. 기자들이 보도 안 하면 저한테 제보하시고요. 리포액트 골뱅이 한메일 좀 내십니다. 이환우, 최재만, 어미준 검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비위행위 아우팅 시키는 거. 커밍아웃뿐만이 아니라 아우팅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그 제보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저희 기자들의 몫이니까요. 여러분이 또 함부로 했다가 또 뭐 소송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검증하는 것도 저희 기자들의 몫이니까 저희들한테 맡기시고 열심히 제보하세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환우, 최재만, 엄희준 이 검사들 혹시라도 어떤 수사 과정에서 목격하신 게 있거나 잘못된 거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 주세요.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응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내내 좀 기분도 좀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죠. 여러분 걱정을 좀 끼쳐드렸는데 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예. 내일 제가 정신과 좀 예약도 좀 해놓고 약도 좀 타오고 그럴 텐데 약도 좀 오랫동안 좀 다시 먹으면서 마음도 추스리고 또 기자로서 또 열심히 또 뛰어다니다 보면 또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예, 이런 조울증 같은 건 또 금방 또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덕에 그래도 빨리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행하면서도 그러나 그 불행을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행복한 행운의 기자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열심히 잘 바른 길 걷는 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